안녕하세요. 맛있는 동물병원 산책 맛동산의 김수의사입니다. 아이들이 평생 동안 아프지 않고 산다면 좋겠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도 많이 있죠. 아파서 또는 지속적인 관리가 필요해서 가루약을 한 번쯤은 먹여보셨을 텐데요. 쉽게 잘 하셨나요? 아니면 어려우셨나요? 사람처럼 알약으로 쉽게 넘길 수 있다면 참 좋겠지만 강아지들에게 효과적인 약의 용량이 사람과 다르고 일반적으로 알약의 형태를 한 약을 바로 적용하기에는 강아지들의 체중이 너무 작죠. 따라서 강아지들의 내복약은 보통 가루약으로 처방받으시게 되는데요. 강아지들은 치료를 위해 쓴 것을 참고 넘길 의지가 없기 때문에 보호자분들께서 강제적으로 약을 급여하실 수밖에 없습니다. 먹을 것을 너무 좋아하는 어린 강아지, 식탐이 강한 강아지, 씹지 않고 잘 삼키는 강아지, 먹을 것에 의심을 별로 하지 않는 강아지, 이런 강아지들은 가루약을 먹이기가 참 쉽습니다. 반대인 경우에는 어렵겠죠. 어찌어찌 성공해서 먹이더라도 반은 흘리는 경우가 많고 강아지의 입과 발이 엉망이 되기도 하죠. 그래서 오늘 준비한 내용은 우리 강아지 가루약 쉽게 먹이기, 어떤 방법이 좋은지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기존에 알고 계신 방법들에 대해 간단하게 설명해 보자면, 가루약을 바로 투약하는 방법이 있을 수 있겠네요. 장점은 약만 정확하게 줄 수 있는 장점이 있고 딱히 다른 도구가 필요하지 않습니다. 물에 섞어서 주사기나 투약병으로 투약하는 방법이 있고요. 이 방법의 장점은 마찬가지로 약만 정확하게 투약할 수가 있고 혼자 할 수 있겠죠. 다음으로는 먹을 것에 섞어서 투약하는 방법이 있는데 이 방법은 쉽게 급여가 가능하고 혼자서 할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다음 각 방법들의 단점을 보면 가루약 바로 투여하는 방법은 혼자서 하기는 약간 힘든 방법이고요. 강아지가 매우 싫어합니다. 다음 물에 섞어서 투약하는 경우는 입 주변이 좀 지저분해질 수 있고요. 강아지가 역시 마찬가지로 많이 싫어하죠. 다음 먹을 것에 섞어서 투약하는 방법은 약 중에는 일부 밥을 먹고 나서 투여해야 하는 약들도 있습니다. 이런 약들의 경우는 밥을 많이 먹은 강아지의 경우에 그 다음에 급여하기가 조금 힘든 단점이 있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다음 다른 단점으로는 섞은 음식, 예를 들면 우유 같은 경우는 일부 약의 흡수를 저해할 수 있겠죠. 다음 세 가지 방법에 공통적인 단점이 있는데요. 가루약 같은 경우는 투약 동시에 기침과 함께 일부 뱉어내는 경우가 있을 수 있고 침과 함께 덩어리져 있다가 입안에 고여 있다가 뱉어내는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물에 섞어 투약하는 방법은 삼키지 않고 뱉어내거나 개어내는 경우가 있을 수 있고 일부는 삼키지만 일부는 다시 뱉어내는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먹을 것에 섞어서 투약하는 방법은 잘 먹다가 일부를 남기게 되는 경우가 있을 수 있는데요. 이 세 가지 방법 다 이런 경우가 발생하게 되면 투약된 양을 정확하게 알기가 어렵기 때문에 효과를 볼지 안 볼지 확인하기가 조금 힘드시고요. 약을 얼마나 먹었는지에 따라서 거의 먹지 않았다면 재투여를 결정해야 되는데 먹은 양을 알기가 힘들기 때문에 다시 투여할지 안 할지 결정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오늘 강아지 가루약 쉽게 먹이기의 실습 조교는 저와 함께 살고 있는 또롱이가 수고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또롱이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드리자면, 또롱이는 지금 현재 11살, 12살이 되어가고 있는 말티즈고요. 흔히 보호자분들께서 강아지 심장병으로 알고 계시는 이천판 폐쇄부전증을 앓고 있습니다. 아직 임상 증상과 신비대는 나타나지 않았지만 기대 수명을 늘리고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해서 심장약을 먼저 시작했습니다. 따라서 하루도 거르지 않고 매일 12시간 간격으로 심장약을 급여하고 있습니다. 또롱이의 경우는 새로운 것에 어느 정도 의심이 있는 강아지고요. 살아온 생활 습관 때문에 맛있는 것은 잘 먹지만 맛이 없는 것은 잘 먹지 않으려고 하는 습성이 있습니다. 성향은 착한 편이고 물지는 않습니다. 제가 오늘 보여드리려고 하는 방법은 보호자분마저도 무는 강아지들에게는 다소 적용하시기가 어려운 단점이 있습니다. 하지만 앞서 설명드린 다른 방법들의 장점은 가지면서도 단점은 배제할 수 있는 좋은 방법이기 때문에 권장드리고 있습니다. 보통 무는 아이들의 경우에는 약을 섞어 먹일 수 있는 간단한 간식 형태의 제품에 섞어서 먹이는 것을 권장드리고 있습니다. 오늘 약을 먹이는 방법에 필요한 준비물은 먼저 약이 필요하고, 다음에 큐브 타입의 영양제, 집에서는 꿀이나 딸기잼을 쓰셔도 됩니다. 다음 이쑤시개나 젓가락, 마지막으로 약을 다 먹고 난 뒤에 해줄 보상 간식, 이렇게 필요합니다. 먼저 설명드린 것처럼 영양제가 없을 경우는 집에 있는 꿀이나 딸기잼을 쓰셔도 괜찮은데요. 자일리톨이 함유된 당류나 포도잼의 경우에는 강아지들에게 중독 현상을 일으킬 수 있기 때문에 조심해 주시고요. 영양제를 쓰는 것을 권장드리는 이유는 약을 먹이면서 아이의 영양과 건강까지도 챙길 수 있는 일석이조 효과가 있기 때문에 보통은 영양제를 권장드리고 있습니다. 먼저 벽봉투의 윗부분을 찢고 한층 면으로 약을 몰아서 다음에 반대쪽 면을 벌려줍니다. 봉투의 안쪽에
영양제를 소량 넣습니다. 이때 너무 많이 넣으면 양이 많고 묽어져 급여하기가 힘들고요. 생각보다 적은 양으로 가능합니다. 양은 몇 번 정도 하시다 보면 어느 정도가 적당한지 감이 오실 거예요. 이쑤시개나 젓가락으로 약과 영양제를 섞으며 치대줍니다. 남은 약이 없어질 때까지 섞다 보면 하나의 덩어리로 만들어지게 됩니다. 이 상태의 덩어리를 간식 사이에 샌드위치처럼 끼워서 급여하시는 방법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저는 직접 먹이는 것을 선호하는 편입니다. 강아지의 송곳니 뒤쪽에 잇몸을 손가락으로 살짝 누릅니다. 대부분의 강아지들은 이렇게 되면 입을 약간 벌리게 됩니다. 무리해서 많이 벌릴 필요는 없습니다. 벌려진 입 사이로 손가락 위에 약을 올려서 입천장에 붙여줍니다. 강아지들의 입천장은 사람처럼 올록볼록하고 약은 점성을 띠게 되었기 때문에 약이 입천장에 달라붙게 됩니다. 약이 맛있어졌기도 하고 입천장에 약을 잘 뱉을 수 없기 때문에 보통은 잘 먹게 됩니다. 약 먹이기가 끝나면 보상을 해주시면 됩니다. 약 먹는 것이 즐거워지게 됩니다. 설명드린 방법으로 실패하는 아이들도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 방법을 섞어서 써봤을 때 이 방법으로 설명드렸던 보호자분들의 만족도가 가장 높고 강아지들도 가장 즐거워하더군요. 맛있는 영양제나 꿀과 딸기잼 같이 단 물질이 약의 쓴맛을 어느 정도 중화시켜 주게 되고요. 약을 쉽게 넘길 수 있게 해주기 때문에 강아지들의 싫은 기억을 줄여줄 수 있습니다. 평소에는 간식을 조금 줄이시고 약 먹을 때만 간식을 주시게 되면 강아지가 약 먹는 것을 즐거워할 수 있습니다. 약봉투만 꺼내들면 도망가는 아이들의 경우는 현재 보호자분들이 하시고 계시는 약 먹이는 방법과 보상이 적절하지 않은 것입니다. 아이들의 건강을 위해서 먹여야 하는 약, 이왕 먹일 것이라면 강아지들도 즐겁고 보호자분도 편하게 하실 수 있으면 좋겠죠. 아프지 말고 우리 강아지들이 건강하게 오래오래 살도록 우리 강아지와 나에게 잘 맞는 약 먹이는 방법을 잘 찾으시길 바라고 그 방법에 도움이 조금 되었으면 좋겠습니다.